이번 시간에는 그 2021년 6월 5일 시행된 그 지방직 서울시 9급 공업화학에 대해서 그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국가직, 그러니까 요번에 뭐 국가직 화공일반 공업화학, 지방직 화공일반 공업화학, 요거 이제 전공 과목인데요. 요거를 통틀어서 아마 지방직 서울시 국공업화학이 이 네 개 중엔 제일 어렵지 않았나? 요 지방직 공업화학이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드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요게 우리가 약간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반화학 문제라든지 혹은 그 분야에서도 약간 좀 새로운 게 좀 나왔고, 그쵸? 여러분들이 뭐 보기에도 아마 약간 좀 새로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다음에 좀 기존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잘 몰랐던, 그러니까는 일반 화학에서도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 출제가 돼가지고 약간 좀 난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이고 시험을 봐야 되는 의뢰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거를 일단은 인정을 하고, 꽤 그 폭넓은 공부가 필요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공업화학이 차라리 뭐 문제를 푸는 뭐 반응공학이나 연력학이나 이런 것들이면 차라리 나왔을 텐데, 이거는 뭐 워낙에 이 공업화학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게 그 좀 얕고 넓게 좀 공부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또 그랬다가는 또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그 석유화학이라든지 고분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화학이나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연관된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유기화학이나 일반화학은 깊이 들어갈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수용에서 산해세기가 가장 센 것은 해가지고, 산해세기가 가장 큰 것은 해서 이렇게 그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그 센스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요거 원래 그 pKa 값 요거를 해보게 되면은 그 HBr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8.7이고, 그 다음에 요게 HBr입니다. HBr이고, 그 다음에 CH3 OH, 메탄올은 지금 15.3이고, 그 다음에 CH3에 뭐가 돼? CH. 요거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53이고, 그 다음에 CH32 요거 NH 요거는 뭐냐면 10.7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이. 그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거 pKa 값 요거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제일 센 사이다. 근데 이 pKa 값을 어떻게 외워요? 이거 외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 방법으로 이거를 찾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찾으란 얘기가 아니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은 여기서 얘네들 한번 좀 보세요, 얘네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N이라고 하는 놈에 뭐가 하나 존재하죠?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존재하죠. 요 비공유전자쌍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로 작동하냐면 루이스의 염기로 작동을 합니다. 루이스의 염기. 그러니까 일단 얘는 어떻게 돼? 얘는 탈락. 왜? 염기니까. 염기니까 탈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을 보게 되는데, 얘네들은 OH이고 얘네들은 뭐가 돼? 요거서는 얘네들은 요 두 개는 뭐에 가까워? 중성에 가깝죠. 중성에. 그쵸? 중성에 가까우니까 여기서 산성이 제일 센 건 누구다? HBr이다. 여기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어요, 저 부분은. 요렇게 찾아내는 거지. 저거 일일이 따지게 뭐 전자밀도 가지고 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따질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저거는. 딱 보고서 나와야 돼요, 저거는. 다음에 양쪽성 계면활성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폴리알킬페놀은 여기 1번에 나온 건 비이온계고 라우린산 나트륨은 음이온계 그 계면활성제죠. 그다음에 폴리에틸렌 글리콜형 계면활성제도 비이온계고 그다음에 양쪽성은 뭐냐면 한 분자 내에 그 양전하고 음전하가 같이 동시에 갖는 놈이에요. 요거 pH에 따라서 어떻게 돼? 양이온, 음이온 또는 비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걸 우리가 양쪽성 계면활성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아미노산형 계면활성제죠. 정답 3번입니다. 다음에 수용해서 HPO 4,2- 이온에 뭐가 된다? 요거 이온의 짝염기는 해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자, 수용해서 HPO4라고 했으니까 자, HPO4 2-하고 그 다음에 H2O 요렇게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자, PO4 3- 그 다음에 뭐가 된다? H3O 플러스. 왜? 산이니까. 산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 줘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 의해서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 의하면 양성자죠. 양성자 주는 걸 우리는 산이라고, 양성자를 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염기라고 하죠. 염기. 그러면 여기서 양성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얘는 뭐로 작용했냐면 산으로 작용했고 얘는 염기로 작용했죠. 염기. 자, 근데 역반응을 한번 봅시다. 역반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역반응을 보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줬으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줬으니까 얘는 여기에서 뭐로 작용했냐면 산으로 작용했고 얘는 염기로 작용을 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는 원래 산이었는데 수소 이온을 즉 양성자를 얘한테 줌으로써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염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헷갈리는데 차근차근 잘 곱씹어보세요. 이거 한 번만 개념 잡으면 절대 안 놓치니까. 자, 산이었는데 수소 이온을 줬기 때문에 역반응해서 염기로 작용하는 놈을 이 산에 뭐라고 불러? 짝염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래 염기로 작용했는데 수소이온을 받아서 역반응으로 갈 때는 산으로 작용하는 놈을 이 염기에 뭐라고 불러? 짝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HPO4 2-인 이 산의 짝염기는 누구냐? 얘죠. PO4 3. 그렇죠? PO4 3-.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산 짝염기 개념은 얘하고 얘를 짝산 짝염기 관계라고 하고 얘를 짝산 짝염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짝산 짝염기는 무슨 소리냐? 주거나 받음으로써 역반응해서 어떻게 된다? 산이나 염기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그 한 쌍의 쌍이에요. 쌍. 요거를 짝산 짝염기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게 되면 자, 프리델 크래프트 알키로아 촉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자, 방향적 화합물을 어떻게 돼? 뭘로? 탄소 양이온 친액체인 어떻게 돼? R 플러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 요 물질로 이제 해야 되니까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요게 그 산촉매를 써야 되는 거야. 산촉매. 그래서 산촉매를 찾아 여기서 보니까 AlCl3나 BF3, 제털, CL4 얘네들은 어떻게 돼? 다 비공유 전자쌍을 받을 수 있는 놈이니까 산으로 작용하는데 KOH는 염기죠. 안 됩니다. KOH는 촉매로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5번 문제. 5번 문제 오랜만에 나왔죠. 요거 많이 출제되다가 한동안 또 출제가 안 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 그 친전자성 치환 반응에서 그 벤젠의 자, 친전자성 치환 반응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오르소 메타 파라가 있죠. 여기서 여기서 얘 벤젠이 있고 여기 자, 오르소 그다음에 메타 파라 어디를 지향하느냐, 그 다음에 어디를 지향하고 얘네들은 활성을 증가시켜주는 놈이냐 아니면 활성을 감소시켜주는 놈이냐,
이거를 순서대로 해가지고 쫙 나열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NO2 여기서 보게 되면 NO2라든지 그 다음에 SO3H 이런 놈들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뭐 COH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 CHO 요런 놈들 혹은 뭐가 돼? CN 요런 놈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메타지향성이고 뭐가 돼? 활성 감속이죠. 즉 메타지향성이고 활성 감속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뭐가 돼? NH2OH, NH2 뭐 OH, 그 다음에 뭐 CH3 이런 놈들은 뭐냐면은 오르소 및 파라 지향기로 활성화기죠. 얘네들. 그러면 메타 치환된 화합물을 주 생성물로 제공하는 반응물은 잘 봤더니 이거를 잘 봤더니 1번하고 3번, 4번의 CH3OH, NH2는 전부 뭐가 돼? 오르소 파라 지향성이죠. 그쵸? 따라서 메타 지향성은 누구밖에 없느냐? 바로 여기서는 NO2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2번. 요거. 다음에 불포화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불포화도는 뭐냐면은 다중결합 있죠? 요거는 다중결합 수라든지 고리 혹은 뭐가 된다? 다중결합의 뭐가 된다? 수. 요걸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포화도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가 되냐면 2분의 포화 탄화 수소의 뭐가 된다? 수소 원자수. 수소 원자수에서 뭐가 돼? 불포화 탄화수소에 뭐가 된다? 불포화 탄화수소의 뭐가 된다? 수소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자, 뭐냐면 C2H2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 그러면은 탄소가 2개짜리인 뭐가 된다? 포화탄화수소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에테인이 있죠. 에테인. 그러면 에테인의 수소수는 몇 개냐면 6개야. 근데 요 에틸렌의 수소수는 2개밖에 없으니까 이때 불포화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2분의 포화탄화수소의 수소수는 6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2개니까 빼주면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죠. 여기서. 그럼 뭐가 돼? 불포화도가 2라는 얘기야. 그러면 불포화도가 2라는 얘기는 이중결합을 어떻게 된다? 2개 갖고 있거나 혹은 삼중결합을 어떻게 돼? 1개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고리를 몇 개? 2개 갖고 있거나 이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게. 그럼 최종적으로 이거는 뭘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얘의 분자식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돼 있는 놈인지. 요거를. 자, 그럼 불포화도가 다른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보면 4번은 고리가 2개니까 불포화도가 얼마예요? 2개죠. 불포화도가 2. 그쵸?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13펜타디엔을 한번 좀 봅시다. 13펜타디엔은 뭐냐? 자, 펜타인데 1하고 뭐가 돼? 3에. 요 이중결합이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2개가. 그쵸? 그러면은 13펜타디엔은 요게 이중결합이 2개 있으니까 불포화도 얼마가 돼? 계산할 필요 없이 요건데 혹시 모르니까 해봅시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얘는 C5에 뭐가 돼? C5에 H에 얼마가 돼? 8이 되죠? 여기서 그치? 여기서 보자. 그쵸? 요렇게 되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네. 그러면은 5개짜리 포화탄화수소에 뭐가 돼? 수소 개수는 뭐가 돼? C5에 뭐가 돼? 12이니까 12에서 8 빼주면 얼마? 불포화도 2 나오죠? 불포화도 2. 그 다음에 사이클로헥센이라고 나오죠? 사이클로헥센. 여기에서 요렇게 볼 수 있죠. 사이클로헥센은 뭐가 돼? C6에 뭐가 돼? H에 열이죠. 열. 그러면은 얘의 포화탄화수소의 개수는 6이니까 어떻게 돼? 14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14 빼기 10이니까 얼마? 2가 되네. 불포화도 2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C8에 H에 12를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보게 되면은 얘는 C8에 H가 어떻게 돼? 8이 16에다 둘 더하니까 18이 바로 뭐가 돼? 요 옥탄의 수소 개수니까 18개죠. 그러면 이때 불포화도는 2분의 18 빼기 12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요거는 2분의 6이니까 3이 나오겠네. 불포화도가. 그러면 불포화도가 3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중결합 몇 개? 3개. 혹은 삼중결합 1개하고 이중결합 몇 개? 1개. 그 다음에 골이 몇 개? 3개.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포화도 이렇게 구하는 거죠. 다음에 에틸벤젠의 탈수소 반응은 요건 국가직에서 나왔던 문제가 어떻게 돼? 똑같이 나왔죠. 에틸벤젠 탈수소니까 여기에서 CH2, CH3에서 탈수소 반응을 하게 되면 뭐가 얻어진다? 여기에서 요런 스타이렌이 얻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스타이렌. 요거.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요 8번 문제. 우리가 그 R형과 S형 이렇게 돌려가지고 찾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거는 이제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제가 그 여기서 이 여태까지 그 공무원 시험에 나온 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공무원 시험에 나온 거 보게 되면은 물질은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물질이.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물질을 우리는 좀 특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 타르타르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타르타르산. 그러면 이 타르타르산에서 우리가 얘네들 그 돌리는 방향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은 여기가 1, 2, 3, 4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예를 들자면 뭐가 있느냐. 여기서 뭐 1, 2, 3, 4라기보다도 여기서 자 OH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타르타르산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뭐 COOH가 있고 H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C가 또 연결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순서를 정할 때는 뭐냐면 여기에 요 들러붙는 분자량이 어떻게 돼? 작은 놈이 1번이야. 작은 놈이. 그러니까 작은 놈이 1번이고 커질수록 어떻게 돼? 커질수록 번호가 이제 높여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하고 얘를 잘 보니까 아래 위가 똑같아. 뭘로? 탄소로 돼 있죠. 탄소. 그러면 뭐야? 그 다음 거 보면 돼.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보면 얘는 누구야? 16인 산소니까 얘보다 얘가 번호가 높다는 얘기죠. 그럼 번호 순서는 어떻게 돼? 1, 2, 그 다음에 16이니까 3, 4 요렇게 배열을 하면 돼요. 요렇게 배열.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배열을 하면 되니까 1, 2, 3, 4 해가지고 어떻게 돼?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요렇게. 자, 즉 뭐냐면 운전대를 돌릴 때 여러분들이 돌릴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뭐가 돼? R.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뭐가 된다? S가 되는 거예요. S. 여기서. 예? 그렇게 돌리면 된다고.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게 되면은 C가 있고 COOH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H 이쪽으로 뭐가 돼?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정해준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 요렇게 돌아가겠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 C2.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네들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저거죠? 잠깐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뒤에 그 문제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요게 그 동일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 문제 보게 되면은 얘들 8번 보게 되면 RS 배열을 우리가 따지는 거잖아. RS 배열. 그쵸? RS 배열 따지는 거니까 그 카이랄 중심 탄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타르타르산은 HCOHOH 어떻게 돼? 요 C의 순서로 돌리게 되면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요게 여기서 요렇게 뭐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그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타르타르산 있죠. 타르타르산은 어떻게 돌리면 되냐면 H 그 다음에 어떻게 돼? COOH 그 다음에 OH C의 순서대로 돌려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위에 거 아래 거 둘 다 어떻게 돼? 핸들 돌릴 때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죠. 왼쪽으로. 그쵸?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둘 다 뭐가 된다? S가 되더라 하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8번은 정답이 4번인데 그 제가 이거를 요 그 해설 그 설명 요거 그 문제 설명할 때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사실 뭐 그거 보고서 익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타르타르산이 거의 대부분 나오면 다 요 타르타르산이야. 다 타르타르산. 이거 외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돌리는 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이거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알겠죠? 그래서 분자량 순서대로 얘가 작으니까 요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요렇게 돌리면 된다. 그럼 그 방향을 가지고 오른쪽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R이 되는 거고 왼쪽으로 돌리게 되는 거 모양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저게 되는 거죠. 그 S형이 되는 거죠. S 배열이. 그래서 1, 2, 3, 4,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왼쪽 회전이면은 S고 오른쪽 회전이면 시계 방향이면은 뭐가 된다?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요거 타르타르산 요거는 확실하게 좀 익혀둬라.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저거밖에 안 나오니까 저거는 확실하게 좀 알고 계십시오. 자, 다음 9번 넘어가겠습니다. 분자식이 다른 것은 해서 나왔는데 자, 여기서 노말 옥테인 한번 봅시다. 노말 옥테인 어떻게 됩니까? C8에 뭐가 돼? 요렇게 되겠죠? H18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보게 되면 자, 3 이소프로필 헥세인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소프로필 헥세인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3 여기서 헥세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헥세인은 탄소가 총 몇 개죠? 이소프로필 헥세인 여기서 헥세인이구나. 헥세인이니까 탄소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6개가 요렇게 와야 되겠죠. 탄소가 요렇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프로필이 들러붙었는데 이소프로필이죠. 요렇게 들러붙었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그러면 탄소가 전체적으로 몇 개야? 얘네들 9개가 되네. 그쵸? 탄소가 9개가 되고 그 다음에 수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수소의 개수는 여기서 20개가 되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놓고 여기 7개가 들러붙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탄소 9개에 수소 20개. 그러면 정답 나왔네. 2번이네. 1번 아니면 2번이네. 그쵸? 그러면은 3번 문제만 보게 되면 3번만 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뭐 알아낼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3, 4 다이메틸 헥세인인데 그러면 헥세인이니까 탄소가 몇 개? 6개가 있고 자 3번하고 4번에 들러붙으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쵸? 둘 다 뭐가 돼? CH3가 들러붙었다는 얘기죠. 그럼 탄소가 몇 개? 8개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 요거 18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뭐다? 얘가 다르네. 얘가 C9에 H20이니까 그쵸? 그러면 3메틸, 3에틸 펜테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내면 펜테인이니까 총 몇 개야 탄소가 요거고 3번에 에틸하고 메틸이 동시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CH3 그 다음에 여기에 C2H5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럼 탄소가 총 몇 개? 8개가 되고 수소 18개가 되니까 요거 똑같죠. 자, 다음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옥탄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요 1번 알파메틸 납탈렌을 0으로 한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누구죠? 이거 세탄가 정할 때 하는 거죠. 자, 다음에 2,4 트라이메틸 헵테인을 어떻게 된다? 100으로 한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소옥테인을 우리가 100으로 놓고 노말 헵탄을 옥탄가를 얼마? 0으로 놓고 정한 겁니다. 납텐계 탄화수소는 같은 탄화수의 파라핀계보다 어떻게 돼? 옥탄가가 낮다라고 했는데 납텐계는 뭡니까?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안에 고리라든지 고리를 갖고 있는 거. 파라핀은 어떻게 돼요?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진 놈들이잖아. 따라서 어떻게 돼? 얘네들이 훨씬 더 어떻게 돼? 옥탄가가 높은 거죠. 그다음에 가지가 많은 탄화수는 같은 탄소의 고든 탄화수소 사슬 탄화수소보다 옥탄가가 높다. 그렇죠. 가지 많은 놈들이 어떻게 된다? 옥탄가가 더 높은 거니까. 다음에 11번 단백질 기반 효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왔는데 효소는 기질 특이성을 갖고 있죠.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뭐냐면 열쇠하고 자물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모양이 돼 있으면 어떤 놈만 여기에서 모양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된 놈만 이쪽으로 와서 반응할 수 있다. 즉 이런 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최적의 활성을 갖는 온도와 뭐가 된다? pH가 존재한다. 온도에 따른 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약 한 40도 정도 돼요. 요게. 그다음에 pH는 우리가 뭐 위에서 작용하는 뭐가 된다? 펩신 같은 경우에는 펩신이라는 효소 같은 경우는 pH 얼마? 2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펩신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다음에 보게 되면 뭐 요거는 이제 단백질 소화 효소고 그쵸? 단백질 소화 효소고 그다음에 뭐 지방 소화 효소도 있고 그다음에 녹말에 저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화 효소. 그 소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pH 8 정도. 다 각각의 온도와 pH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보통의 효소는 변성되더라도 활성이 쉽게 복구한다. 한번 변성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적 활성을 보이다가 급속히 떨어지는 건 왜 그러냐? 이 변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변성이 일어나면 다시는 복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이게 효소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 다음 중 질소 비료는 해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1번에 나오죠. 뭡니까? 요소 비료가 바로 질소 비료에 해당이 되죠. 폴리알라이트는 증발 잔류 광상에서 경석고 및 암염하고 함께 자주 산출되는 황산염 광물로 수용성 미네랄이고 비료로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니트로인산염은 인광석의 질산을 작용시켜 얻으며 복합 비료죠. 요거는 중과인산석회는 요거는 과인산석회 제조 시에 사용되는 황산 대신 인산을 사용해 얻어지는 갈색의 분말상 비료입니다. 요거는. 자, 다음에 13번 사탕무나 사탕수수로부터 추출되는 당은 수크로스죠. 수크로스. 락토스는 젖당이라 해서 우유에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글루코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포도당이죠. 포도당. 얘네들. 다음에 디프룩토스 요거는 글루코토스 분자식의 글루코스하고 같은데 요게 구조식이 조금 달라요. 요거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14번. 자, 고분자 분자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NX는 분자량이 MX인 분자 개수고 WX는 분자량이 MX인 분자의 무게. 그 다음에 M 바 N은 수평균 분자량, M 바 W는 어떻게 된다? 무게평균 분자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수평균 분자량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MN. 요거는 말단기 정량법 또는 뭐예요? 총괄성 이용하는데 그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삼투압이죠. 삼투압. 반토프의 법칙을 이용해서 삼투압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평균 분자량분의 무게평균, 중량평균 분자량.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분산 지수 혹은 다분산도라고 불렀죠. 다분산도. 그래서 얘네들이 1에 가까우면 1에 가까울수록 뭐다? 분자량 분포가 어떻다? 분자량 분포가 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분자량 분포가 좁다. 그 다음에 2 이상인 경우에는 분자량 분포가 어떻다? 넓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에 가깝다. 분자량 분포가 좁다라는 게 비슷한 분자량들로 어떻게 돼? 몰려 있다는 얘기고 2 이상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 분자량 분포가 굉장히 넓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요게 증가할수록 분자량 분포는 넓어진다.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MN은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들은 자, 우리가 수평균 분자량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총 몰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렇게 되죠. 총 몰수분의 총 무게죠. 총 몰수분의 총 무게니까 총 몰수는 어떻게 돼? N1 더하기 N2 더하기 쭉 가면 되고 총 무게는 몰수에다가 뭐 분자량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가죠. 자,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NI분의 시그마 뭐가 됩니까? NI의 뭐가 돼? MI가 되겠죠. 얘네들은. 다음에 무게평균 분자량이죠. 무게평균 분자량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중량평균 분자량은 자, 중량평균 분자량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자, 시그마 뭐가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NI, MI 즉 뭐가 돼요? 이거 무게의 합 요거분의 시그마 NI의 뭐가 된다? MI의 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어떻게 돼? W1 더하기 W2 더하기 쭉 나가고 N1, M1의 제곱 N2의 M2의 제곱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요? M1하고 M2가 그대로죠. 이거 다 제곱으로 바꿔줘야 되죠.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저밀도 폴리에틸렌하고 그 다음에 고밀도 폴리에틸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교. 자, 여기서 LDP 즉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칙쇄를 많이 갖고 그 다음에 HDP는 칙쇄가 별로 없는 선형입니다. 결정구조는 LDP는 결정구조 갖기 어렵고 그 다음에 HDP는 결정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러면은 결정도가 어떻게 된다? 결정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결정도가 높다. 여기서. 결정도가 높으면 왜 불투명하냐면 이 들어와서 일정한 방향으로 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통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DP는 결정화가 어렵기 때문에 HDP보다 투명성이 높아요. 여기서 정답 2번입니다. LDP는 HDP보다 기계적 강도가 낮은 건 뭐 맞는 얘기고요. 다음에 16번 전이금속 화합물 요 이성질체의 개수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게 팔면체 착물이죠. 팔면체 착물. 이 팔면체 착물에서 얘들이 이렇게 좀 이제 가끔가다 이게 시험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요거 이성질체의 개수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한 자리 리간드가 있고 여러 가지 리간드가 있고 이게 또 출제가 돼가지고 작년에는 뭐였죠? 다른 거 결정장 이론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런데 요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요 정리해 놓은 것들 중에 보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M 해놓고 뭐가 있느냐면은 요게 있어요. A4B2라고 하는 게 있어요. A4B2 M A4B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A
요게 있는데 요거의 이성질체 수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 한 자리 리간드거든요. 요거 MA4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거예요. 요거 코발트 NH3에 뭐가 돼? 여기서 4에 뭐가 돼? Cl2 해놓고 지금 여기서 플러스죠. 얘네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CO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자 여기서 4개의 뭐가 된다. 뭐 여기서 NH3 여기서 N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거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트랜스예요. 트랜스 요게 트랜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하고 얘하고 자리 바꾼 거 여기서 뭐 그대로 놓을게요. 여기서 얘네들 요거 이제 팔면체니까 여기에 CL 들어가고 여기에 CL 있고 여기에 뭐가 돼? N 요렇게 돼 있으면 이게 바로 뭐가 돼? 시스 그래서 시스 트란스 두 개의 뭘 갖냐 하면은 시스 트란스 두 개의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요거 시스 트란스 두 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리간드에서 팔면체인데 여러 가지 리간드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MAMEN 여기서 요거 하나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요거 여기서 A2 자 요거 에틸렌디아민이죠. 요거 에틸렌디아민 자 얘네들 이제 똑같은데 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얘네들이 두 자리 리간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뭐 CO 이걸 뭐 똑같이 뭐 CO라고 하고 요거를 CO라고 하고 그 다음에 NH3Br로 할게요. 얘네들을 뭘로 하냐면은 요거를 CO EN2 한 다음에 NH3 뭐가 돼? 여기에 BR 자 요걸로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 CO가 있고 이쪽으로 와서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요 디아민이기 때문에 N이 이쪽으로 요렇게 결합이 된단 말이야. 두 자리 요렇게 결합이 된다고. 그리고 이쪽으로 뭐가 돼? BR이 오고 이쪽으로 뭐가 돼? 뭐 NH3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얘네들하고 뭐냐면 시스트란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즉 여기에 있는 놈하고 얘가 자리를 바꾸게 되면 뭐 되는 거죠. 시스트란스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냐면 이 시스 중에 보게 되면 시스에서 거울상 이성질체가 생겨요. 거울상 이성질체. 알죠? 여기서 보게 되면 겹쳐지지 않는 거. 요거 광학 이성질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기하, 즉 시스 그다음에 뭐가 있어? 트랜스가 생긴데 여기에서 하나 뭐 광학 이성질체가 하나 더 생기죠. 그래서 이성질체 개수가 총 몇 개? 3개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즉 여기에서 제가 이거하고 이거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라서 요 부분 요 두 개는 알고 있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성질체 개수 있죠. 요거 뭐 내용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 이성질체 개수하고 종류 뭐가 되느냐. 여기서는 시스트란스, 여기서는 시스트란스인데 시스에서 뭐가 생긴다? 광학 이성질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전지 반응이 산화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건 매우 쉬운 거죠. 요거 뭡니까 이거? 저거죠. 볼타전지죠, 볼타전지. 뭐 혹은 다니엘 전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볼타전지죠, 볼타전지.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적이 없으니까 염달이 표현한 게 없으니까 볼타전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볼타 전지에서 음극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음극 반응은 아연이 어떻게 돼? 전자를 두 개를 내주고 산화되고 양극 요거 저기네 단일 전지가 되겠네. 왜냐하면은 볼타 전지는 양극 반응이 여기서 저거죠. 수소죠. 수소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서 자 요렇게 되죠. 따라서 산화 전극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죠. 요거 음극 반응이니까. 자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원래산 자 불포화 지방산에다가 수소 첨가시키면 어디에 포화 지방산 얻을 수 있죠? 얻을 수 있는 건 스테아르산이죠. 2번. 요거는 이제 교재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원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4인 것은 해서 나와 있는데 자 CO2가 있고 그 다음에 AlCl3가 있고 그 다음에 NaCl이 있고 그 다음에 MgSO4가 있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얘네들은 전부 뭐가 돼? 여기에 전하가 있어 없어? 없죠. 중성이니까 얘네들 산화수의 합은 다 얼마? 0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X라고 놓고 둘 중에 전기음성도가 큰 게 누구? 산소니까 산소는 어떻게 돼? 요렇게 되죠. 그러면은 X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0이니까 이때 X는 어떻게 돼? 플러스 4입니다. 여기에서 4 나왔다 그래서 그냥 4라고 쓰면 안 돼. 이 산화수는 양이냐 음이냐 요 그 전하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요 플러스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다음에 둘 중에 전기음성도 큰 게 요 염소죠. 염소. 그러면 X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1로 쓰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뭐가 돼? 3. 0이니까 이때 X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 3이 될 거고 자 여기서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얼마? 플러스 1 나오고 다음에 여기서 얘를 물어봤잖아. 그러면은 이 세 개 중에서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게 요거 산소죠.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는 이만큼 될 거고 얘를 지금 X라고 놓으면 얘는 얼마? 플러스 2로 쓰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플러스 2 더하기 X는 0. 따라서 이때 X는 얼마다? 플러스 6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20번 문제 아마 이 문제 보고 많이들 당황했을 텐데 근데 문제를 아마 이게 저길 거예요.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푼 학생들이라면은 이 문제를 그냥 찍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약간 여유 있게 앞에 문제에서 여유 있게 문제를 풀어서 요 문제를 충분히 살펴볼 시간이 있었던 학생들은 아마 다 맞췄을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이게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왜 하느냐 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고분자의 물성에 관한 내용인데 얘들 자 이 부분은 지금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classification temperature고 그 다음에 여기가 melting point죠. melting point. 그 다음에 가나다입니다. 가나다입니다. 그러면 이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그 화공과 아마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는 아마 대부분이 뭐 화학공학을 전공을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뭐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 화학공학이든 아니든 뭐 이과 자연계 학생이라면 아마 대학교 1학년 때 실험 과정에서 유리세공이라는 유리 가공을 하는 그 실험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토치로 유리를 이렇게 녹이는 거. 유리를 이렇게 어떤 금속이라든지 뭐 고분자라든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녹이다 보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완강히 버티다가 어느 정도 열이 되면 흐물흐물해지죠. 흐물흐물해지는데 이 모양을 보니까 모양은 별로 없는데 아직 이 얘를 액체라고 얘기하는 애매한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유리 가공하는 거 있죠. 유럽 같은 데서 그거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온도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
모양을 고체가 가지고 있던 모양을 잃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무정형이 되는 거야. 무정형. 아모포스라고 그러죠. 아모포스. 요거 이를 무정형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온도는 요 TG하고 TM 즉 클래시피케이션하고 그다음에 멜팅 포인트 요 온도는 매우 중요하죠. 유리를 가공하는 데서 굉장히 고분자 가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네들 여기서 보게 되면 액체하고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니까 보니까 액체 상태랑 거의 뭐 다름이 없어. 얘네들은 여기서 갑자기 형태가 바뀌어 버렸다고. 갑자기 형태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얘네들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흐물흐물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뭐가 돼? 비정질, 즉 무정형 구간이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 아직까지 그렇게 여기서 무정형이 이 기울기가 약하단 말이야. 여기서 확 액체로 변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누구냐? 요 변화가 가장 적은 다의 뭐가 돼? 결정성이 가장 크다는 얘기네. 그쵸?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쵸? 그러면 결정성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정성을 순서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가 제일 크고 나가 그 다음이고 가가 제일 작겠네. 그쵸? 그러면 가는 비정질 고분자에 해당이 되고 나는 가보다 결정성이 크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정성이 그러면 투명하다, 불투명하다, 불투명하다라는 얘기죠. 왜? 그 안에 일정하게 빛들이 어떻게 돼? 일정하게 산란이 되기 때문에 이 빛이 이 밖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투과해가지고. 그래서 결정성이 큰 다가 다의 투명성이 가장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2021년 지방직 서울시 그 국어 공업화학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